여러분의 영원한 경마 파트너 프로김명구, 항상 새벽 조교에서부터 4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최강 새벽 조교, 비교 거부, 막강 정보력.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자, 대망의 2016년도 경마가 시작됩니다. 2016년 1월 2일 토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가 이제 병신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꺼내내기가. 그런데 병신되지 않으려면은 1월 첫째 경마부터 병신년에 병신 안 되려면은 제대로 잘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자, 파이팅 한번 하겠고요. 저희는 꾸준하죠. 전해전쟁. 꾸준하니까. 뭐 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틀려질 건 없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좀 나가보도록 하죠. 2010년도에 바뀌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서울, 이제 부산에 이제 외국인 조교사가 있었는데 서울은 없었죠. 네. 서울에 이제 외국인 조교사가 이제 등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용병들이 조금 더 증가가 돼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주 경마가 좀 늘어납니다. 요거는 제주 경마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현명관 마사회장하고 도지사, 제주도지사 원희룡 도지사하고 사인식까지 한 걸 제가 이제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대거 늘어날 거예요, 경주수가. 근데 외국인 용병이 안 가 있는 이제 제주 경마가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주 경마는 몽고 그 기수라도 영입을 해서 용병을 넣어놔야 돼요. 제주도도. 조랑말들 제레마 타면서 장난들 많이 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몽골인들을 좀 저는 한 4-5명 정도 용병으로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또 틀려지는 부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소승훈 기수가 부경으로 갔죠. 그리고 조성훈 기수가 올라왔고, 뭐 황종호 기수는 뭐 같이 올라왔어도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요. 프리 기수가 이제 임기원하고 송재철, 조성훈까지 3명이 더 늘어납니다. 서울은 요 정도가 아마 이제 크게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고, 요 정도 변화가 2016년도에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토요일 2016년도 첫 경마 전해전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경주를 공지해드릴게요. 이정원 의원이 3경주 메인이고요. 제가 6경주 메인입니다. 프로 김명군이 8경주 메인이에요. 이정원 3, 당근 허찬진 6, 프로 김명구 8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화끈한 적중으로 갈 테니까, 자, 2016년도 전해전쟁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자, 1000m 국 6등급 마필드 11두의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김명훈님. 자, 새해 첫날 또 뭐 첫 경주니까 다들 뭐 첫 승에 대한 그러한 의지가 아주 가득할 텐데,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 중에 지금 싹수 있는 한두가 5번마 KT 스타란 말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임경 기수가 아주 강하게 그 31조의 국사마 상군인 로얄 빅토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데 아주 엄청난 속도로 나가요. 그래서 정말 뭔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복귀를 해봤더니, 일단은 말이 곱게 오다가 채측을 대는데 직선 와가지고 채측 반응도 괜찮고, 정발에 따라 다시 오는데 주법이 상당히 좋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조교시에도 아마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편성이 제가 볼 때는 빠른 말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KT 스타의 그 정도 스포트 느낌이라면은 일단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정원. 예, 7번 용총이 지금 2번 모두 들이댔다가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2번 모두 이 금케라하고 고저스드림의 그 압박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는 이제 1200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1000m로 거리를 내려왔고요. 마무리 해리온하고 병합적으로 해놨고,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활동 구역을 옮긴 조성공 기수가 첫 기승을 지금 1경주부터 하는데, 오늘 뭐 여러 두의 기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에서 뭐 잘 탄 거는 익히 다 알고들 계실 테니까 서울 마필들의 얼마나 빠른 적응의 관건인데 일단 용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선행을 고집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어차피 선행이 어렵기 때문에 뭐 거리도 줄고 마필 자체에서 힘이 붙고 있는 만큼 선의권에서 움직여도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전개를 보면은 일단 짧은 말입니다만 이번 레전드 거리 튀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킹스타, 명총, KT스타 이런 애들이 이제 줄을 서게 될 겁니다. 네. 자, 작년도 제가 다승 경쟁에서 배대선 조교사가 이길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승 차이로 이겼어요. 이신영 조교사를 1승 차이로 제압을 했습니다. 배대선 조교사가. 그래서 2016년도 이제 또 시작의 문도 배대선 조교사가 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킹스탑이 줄어든 거리에 안쪽 선입이 보장되어 있는 경주를 만들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 경주 갑니다. 1200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이정도. 자, 이제 걸음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의 마필들이고요. 뚜렷한 그런 강축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다 영양가들이 있는 마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마필이 데뷔 3전째를 치르는 5번 검령입니다. 뭐 데뷔전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준비 과정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말 자체도 좀 길도 좀 잘 몰랐고 자세도 좀 높았고 근데 이 마필은 9월 4일 날이죠. 주행 심사 때 보면은 막판 채찍발이 상당히 좋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 허천진 위원께서 데뷔전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될 텐데, 자, 이번에 제대로 조교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마무리까지 청춘열차랑 병합을 했고, 그동안 계속 말이 힘이 붙여갖고 따라붙지를 못했던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마무리 때 뒤직선 주로까지 아주 시원하게 한 바퀴 잘 따라가면서 걸음의 변화가 왔고, 자세도 낮아졌기 때문에 데뷔 3전째인 이번 경주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 옆에 사이트 항상 얘기하잖아요. 검 시리즈들. 코리아 레이스에 여기도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코리아 레이스와 막강 드림 커뮤니티. 네, 드림 커뮤니티 검빛. 네. 자, 김명훈. 직전에도 이 말이 제가 좀 저교를 좋아서 추천을 했는데 결과론이지만은 좀 수익금 터지더군요. 3번마 전설의 마녀입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하는 말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말을 편안하게 타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탄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든 마필을 조금만 반 템포 정도만 빨리만 좀 밀어준다면은 경기 결과는 달라질 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전설의 마녀도 직전에 4코너 이후까지도 너무 참고 옵니다. 마필 가는 대로 그냥 결대로 그냥 전 힘 안 들이고 오다가 막판에는 이제 열심히 탔는데 아쉽게 코쳐예요. 이번에 47조 엠버 사일런스란 마필하고 병합도 잘했고 자기가 또 기승을 하고 있고 아무튼 직전 정도의 의지만 갖고 뭐 타도 해볼만 한데 제가 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를 해준다면 이번에는 해볼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 부대 설명 좀 할게요. 직전에 컨디션이 아주 베스트가 아니어서 좀 재구도로 3착을 했던 애는 K마운틴입니다. 골막기가 좀 있었어요, 말이. 그래서 강력하게 승부를 못 끌었던 거고. 그거는 이제 당일날 컨디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직전보다 많이 낮았다고 보고 있고요. 순발력 좋은 놈들이 한 2마리가 있습니다. IM스타하고 미수제. 그 중에 발전 기대치 면으로 볼 때는 공백 이후에 나오는 IM스타 쪽이 마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얘가 일단 쏘고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당일날 IM스타는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불어서 나왔는데 10kg가 그 체중 체크까지 좀 해주신다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2016년 1월 2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만말경주 모두 14두가 출전을 한 2016 이정원의 첫 메인 승부입니다. 자,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마무리는 제가 제주 예시장에서 끝을 냈습니다. 서울 경마가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제주 부산을 찾아주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런 결과들을 나름대로 좀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이제 한 경주가 망가지는 게 이제 경마예요.
그래서 그런 좀 집중력을 또 발휘하지 못했던 경주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내려가서 좋은 결과로 또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에도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할 일 묵묵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 첫 메인 승부인 만큼 반드시 좀 적중으로 코를 뚫어야 되는데 오전장 승부가 제가 적중이 좋지 않습니까?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 1경주가 됐든 2경주가 됐든 저는 노리는 말이 나오면 붙어요. 물론 초반에 깨지면 데미지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노리는 말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안 깨지고 먹어놓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깨지면 또 복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경마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3경주 오전장에 아주 이 메인 승부를 들어가는데 오늘 오전장에 노림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합니다. 그중에 3경주를 제가 첫 승부부터 메인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치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예, 그 정도로 제가 아주 기다리고 기다린 이 마필이 한두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인기마의 불안 요소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화끈한 고배당까지 요즘 제가 아주 999 적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성적들이나 게시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배당 적중은 제가 아주 그냥 물이 올랐어요. 자, 이번 3경주 메인 승부 역시도 고배당까지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산인가요? 네. 부산 1경주 갑니다. 1000m. 그 6등급 마필들 11대 적전도가 되겠네요. 자, 김명훈. 자, 이 마필은 저격을 지금 저번 주부터 아주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나온 말입니다. 9번마 최강 드림이란 마필이에요. 굴놀이 레이즈 국사마 4번이 그만하고 병합도 잘했고 그때 이제 주행 검사를 보면은 발주는 꼴찌예요. 발주는 꼴찌인데 도현이가 직선 최외측으로 이제 마필 간들을 약간씩 몰아주니까 종반 탄력이 아주 상당히 좋던데 보통 이제 주행 검사 저는 볼 때 이제 목 쓰는 거하고 그리고 주법하고 그리고 자구부에서 우구부로 올 때 그 답보 변화만 줘보는 이 말도 코너 돌아가지고는 한 발만 쓰더니 직선 못 와서는 이제 발을 좀 바꿔주니까는 막판에 탄력이 휙 더 나가는 것처럼 주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기 때 느낌도 괜찮고 9번마 최강드림 한번 차차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정훈. 예,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에게 무게중심이 더 기울여지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8번 인디언 치프도 예사롭지 않은 그런 기대주입니다. 뭐 주행심사 기록만 좋았던 게 아니고 주행 자세라든지 뭐 어린 망아지 치고는 제법 힘도 좀 있는 모습이었고 오마이 캡틴과 병합 시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근성과 스피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뭐 범한산업 뭐 정영식 마주 마필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좋은 말들이 이제 많은 그런 마주 쪽이라 8번 인디언 치프도 데뷔전부터 즉시 전력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눈에 안 띄는 놈들이 항상 사고를 치죠.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도 그렇고 외곽에 있는 놈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발키리하고 텍사스 러시. 발키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여줬는데 텍사스 러시는 아예 깜깜이로 안 보여줘놨어요. 그리고 설동복이 태어났는데 어문식 마방에서의 설동복 기수의 활약은 뭐 경마팬 여러분들께 얘기를 안 해도 그동안 많이 때려왔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겠고요. 발키리와 11번 텍사스 러시의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 경주가. 자, 4경주죠? 10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고도입니다. 이정우요. 자, 이번 경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더 추천드릴 마필은 이 7번 나이다웃 언더 타운입니다. 직전에 이제 외곽 게이트였어요. 스타트는 가장 빨랐습니다만 적극적인 그런 선두권 가담이 없었던 마필이죠. 그래서 최외곽을 돌면서 좀 전개 자체를 좀 어렵게 가져갔어요. 초반에 좀 붙였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꾸준한 걸음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의 걸음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편성이 약했던 편성도 아니고요. 목요일날 이제 조교보가 강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방춘식 기수가
발주 한번 끊어보고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마무리까지 좀 잘 해놓고 출전을 하고 있는 데다가 외곽도 아니고 뭐 한 중간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반 자리 선점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데뷔 5전째인 이번 경주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한명문. 저 4번마 어카운트 어필은 제가 직전에 장상 카우보이를 메인 승부 대가리로 해갖고 얘로 때렸는데 글쎄 연습 주행하고 나와서 큰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초반에 선행을 가야 될 마필인데도 선행을 일단은 포기를 하고 따라가면서 또 3코너쯤에 좀 말이 약간 또 기대는 면이 있고 직선주로에서는 이제 장상 카우보이 약간 좀 방해를 받긴 받았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지금 출주지구에 또 정상으로 오면서 조교량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컨디션 조절 잘했고 거리가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4번 어카운트 어필 아마 11월달 그때 연습 주행한 것처럼만 뛰어줘도 이번에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슷해요. 인기 말들이 지금 한 5두 정도가 1분 00초에서 01초 때 기록들을 갖고 있는 말들이 지금 한 대여섯 두가 나옵니다. 여기 사경주에. 사실 경마는 한국 경마는 능력보다는 의지입니다. 솔직히. 그래도 이 레이팅이 진행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좀 가지는 건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지예요. 의지로 과연 몇 마신 가까이를 좁혔다 늘렸다 할 수 있느냐. 예전 같으면은 뭐 한 10마신인데 지금 한 5마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당일날 인기마로 팔리는 애들의 승부의지가 낮은 거는 뭐 대한민국 경마의 특징이고 제가 이번에도 제주도를 가서 느낀 건데 아주 흉악한 놈들이 있어요. 그냥 뭐 안득수고 용남이고 이런 애들 면허정지를 먹었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 가는 놈들이 또 있더라 이거죠. 나쁜 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제가 몽고인이라도 제주의 용병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의지 부분이라면은 요즘 상금벌이가 구조보단 좀 덜 먹고 있죠. 형제마방인데 49조 통일대박인데 눈치를 보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산 이경주 갑니다. 1200 꼭 6등급 마필드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김명훈. 직전에 이 마필 주력으로 때렸더니 주로 나오다가 방만해버렸죠. 5번마 한예별. 어쨌든 뭐 직전에 뭐 노렸던 말이고 조교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체중이 빠지면서 분명히 좋아진 건 확실해요. 당일날 그때 10몇 킬로 빠져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뛰었다라면 전 승부가 됐다고 이제 보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컨디션 자체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겠습니다. 저 5번 한예별 추천드릴게요. 이정호요. 자, 10점 만에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겠습니다. 이 4번 응답하라. 요즘에 뭐 가장 인기가 많은 드라마가 지금 케이블에서 시행이 방송이 되고 있는 응답하라 1988인데 이제 80년대의 그런 그 추억들을 되살리게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응답하라를 이번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우선 편성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스타트 과정이 착지불량과 충돌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뭐 최후미로 밀려나는데 그 경주는 이제 이 한남 루키로 인해서 이제 300m점에서 낙마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았던 마필이 이제 응답하라인데 그러면서도 라스트에 올라오는 걸음 여력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이 지금 맞아요. 편성이 맞고 마필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 400kg의 왜소한 말인데 당일날 뭐 아주 심하게 체중 급감만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아마 얘가 이번에 응답을 해줄 겁니다. 다나카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나쁜 짓들을 많이 해놓고 갔더라고요. 뉴질랜드로 갔다며요? 네, 뉴질랜드로 갔는데 면허 갱신하려고 일본인데 가기 전에 아주 작업들을 몇 건을 해놓고 갔어요. 이것도 그 건 중에 하나입니다. 응답하라도. 제가 지난주 테리어테일이라는 놈도 하나를 제대로 잡아서 한 건을 했는데 그거 노조무였네. 그러니까, 다나카에서 노조무로 딱 왔어요. 패턴이. 이렇게 지가 빼놓은 거를 친구인 노조무를 주고 가는 경우들이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하세요. 포에버 빅토리는 지금 계속 편성이 깝깝한 편성들 만났습니다. 포에버 빅토리는 오늘 편성 9시예요. 앞에 가서 버틸 수 있는 선입
버틸 수 있는 1200 편성까지 왔기 때문에. 자, 오경주 갑니다. 1200 5등급 핸디캡 14도 풀게이트 접전구도입니다. 김영훈. 자, 조성훈 기수가 이제 서울에 와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랑프리 우승함으로 해서 인터뷰도 하면서 말도 뭐 제가 볼 때는 기수치고는 말도 잘해요. 근데 아주 각인은 시켜놨어요. 근데 5번마 다랑아리 지용철 마방에서 지금 14번 달콤한 중은 2마리 넣어가지고 이쪽에 지금 기승을 시켰는데 최근에 이 달 항아리는 말이 완전히 지금 살아났습니다. 제가 10월 10일 날 추천할 때만 못 들어오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전력이 꾸준하죠. 이번에도 소속조 레츠고란하고 이제 병합하는데도 아주 습보시에 스피스나 탄력감이 전혀 하자가 없고 최근 뭐 편성도 제가 볼 때는 나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센 편성이 이 정도라면 이번에도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신경을 좀 쓰는데 조성훈 기수가 돈은 많이 붙을 관상이에요. 돈은. 그리고 기승도 잘하죠. 뭐 부산 작년도 최다승 기수 아니에요. 네, 백승이 넘어갔으니까 딱 한 가지 관상 중에 인복이 없어. 그래서 부산에서 일로 마음고생 하려고 왔나 봐요. 네, 부산에서 관상도 바뀌고 다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살다 보면. 자, 이정호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직전에 좀 1번 창세를 빼고서 재미를 좀 봤는데 이번에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건 자체가 너무 좋고 부중도 가벼워졌고 엄지강호가 있습니다만 일단 선행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뭐 조교 내용 자체가 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선행을 만약에 보내주고 따라간다 해도 일단 창세는 이번에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육군에서 앞에 가서 한번 들어간 이후에 지금 승군에서 계속 착순권 3, 4착만 하고 있는 마필이 스타보닙입니다. 지난번에 창세, 다랑아리랑 같이 뛰었어요. 스타보닙이. 근데 지금 부담 중량이 3kg 늘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안정은 페로비치이기 때문에 페로비치가 11월 20일 날 탈 때하고 12월 5일 날 탈 때하고는 말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로비치가 다시 타면은 경쟁력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부산 삼경주 프로 메인 승부입니다. 오랜만에 뭐 토요일, 일요일 제주가 없이 시행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반절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인기만 위주의 싸움처럼도 분석이 돼요. 뭐 당일날 또 어떻게 변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더 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매경주 뭐 때릴 만한 축막감은 지금 한두 시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 이번 경주 얼핏 보면은 버렐리 기수의 7번마 쇼트 스톱하고 임성실의 4번마 영원축제가 대끼리 될 확률은 높아요. 대끼리 될 확률이. 제가 봐도 뭐 쇼트 스톱은 직전에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더 종반에 여력이 좀 있었고 영원축제는 이게 1억 4천짜리 말인데 일조에 비싼 말이 있죠. 그 중에 한 마리는 아예 지금 헤매고 있고 1월을 나오는데 근데 이 말도 제가 볼 때는 뭐 적용은 뭐 그렇게 하자가 없습니다. 거리가 지금 1200 늘었는데 근데 이 두 마리 빼고도 최근에 컨디션이 좋아진 말 한두가 강력하게 이번에 지금 노림수를 갖고 저기도 잘했고 최근 이 기수의 의지가 좀 돋보여요. 제가 볼 때 실수도 잘 안 하고 팔리는 만큼 그래서 그 말이 이번에 아주 프로가 노리는 말인데 아마 대끼리 깨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넣고요. 거의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 방 때리고 받치는 정도. 뭐 3복은 뭐 기본으로 더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경주 프로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2016년 1월 2일 토요일 서울 육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내산 5등급 핸디캡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으로서 준비한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15년 경마도 끝이 났고 이제 2016년 경마로 접어듭니다. 한 해 동안 경마 팬 여러분들 당근 허찬진과 호흡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웃을 때도 있었고 울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웃을 때가 더 많게끔 진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경마팬 여러분들이 더 활짝 웃을 수 있게끔 근간의 준비보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컨셉은 메인 승부에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더 갖고 그 다음에 또 적중률이 높게끔 만드는 그런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이제 2016년 메인 승부 경주들부터 나올 겁니다. 뭐 적중률은 일반 경주 적중률, 메인 승부 적중률로 해서 적중률은 환수입의 적중률은 제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6경주 2016년도 첫 메인 승부입니다. 깔끔하게 중반부 상황을 낼게요. 헛발 안 잡는 인기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그놈들 단도리만 시키면은 정확히 한 방을 때려낼 수 있고 복병만 한두 정도만 딱 데리고 가면은 3도 압축 구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경마는 적중을 하려면은 제가 한두 구녕만 늘리면은 뭐 거의 전 경주 적중합니다. 사실상 그 의미가 없잖아요. 환수가 안 나오는데 뭐 네다섯 구녕들 그다음에 축이 뭐 2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은 환수가 안 납니다. 그건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허찬이는 프로답게 고수답게 2016년도 멋있는 적중 경마팬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첫 메인 승부에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4경주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기록 하겠습니다. 강축의 후착을 걸어라 경주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 1월 둘째 주부터는 조금 전의 전쟁을 여태까지 계속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좀 변형을 좀 주려고 그래요. 변형 주는 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서두의 경주 편성에 대해서 살짝만 좀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주별로 혼전이냐 아니면은 저배당 경주냐 아니면은 뭐 고배당 경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경주를 읽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 한 예로 이번 4경주가 메인스테이란 강축에 나와 있어서 강축에 붙이는 후착 찾아먹는 경주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김영관 마방의 말이기도 합니다만 혼합 경주에 강자가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연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외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쪽 위원님들의 노리는 마필들 한두를 한번 들어보죠. 김명호님. 글쎄 일단 5번마 대종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최적 전개를 하다가 막판에 어프리드 코리도르 그때 이게 좀 왜 덜 팔렸냐면 적용하는 사람 다 느낌이 비슷해요. 말도 좀 시원찮고 뭐 밋밋해가지고 그때 김현방 마방이어서도 이렇게 좀 덜 팔린 거예요. 근데 대종천은 어찌됐든 이번에 퍼스트킹이라는 마필하고 병합할 때 의지 있게 다시 말을 만들었고 또 이크와스가 뭐 놔주는데 걸음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안쪽에 빠른 말이 지금 뭐 바로 뭐 호레헌트에 있는데 그래도 한번 선두권에서 한번 잘만 요리만 해준다면 이번에는 해볼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호. 예, 지난주는 뭐 부산에서 말들을 아주 그냥 쏟아내보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배당을 터뜨리더만 이 경주는 또 분할이 됐어요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다 이제 혼합 사군이 이 분할이 됐습니다. 말들이 모자라가지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번 스위트 명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오카베가 좀 너무 많은 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폭발적인 추입력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이 트리플 라인과 서라벌공주가 그냥 앞선에서 따당으로 이 트리플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승군전에 그 신앙의 페이스를 시종 외곽에서 힘을 쓰면서도 상당히 좋은 뚝심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능력 마필이죠. 그 편성에서 그 정도의 끝걸음을 보였어요. 상당히 레이스가 빨랐습니다. 근데 이번엔 1200으로 거리가 늘었고 지난 경주처럼의 그런 빠른 흐름도 아니고요. 또 여기 또 외선 마필 우승 라인을 붙여서 병합 조격까지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뷔 초에 몇 번 인기마로 팔리면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마필인데 추입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주목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같이 됐던 일루천도 그 다음 경주에 1400을 들어올 뻔했어요. 네. 7경주 갑니다. 1400 꼭 4등급 핸디캡 14두의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자, 이건 직전에 제가 저교 때 워낙에 이제 좋게 봐가지고 서울말이지만은 세게 본 말이 13번만 천지스톰이에요. 아마 이게 당일날 배당판 대끼리로 흘렀는데 워낙에 그때 저교 때 느낌이
그냥 뭐 그건 뭐 뻑도 아니고 이건 뭐 말이 그냥 왔다 할 정도로 스포츠 발걸음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랬는데 발주도 괜찮았는데 사건 오긴 한번 어떻게 좀 뭉쳤죠 말들이. 거기서 약간 좀 뭉치더니 뭔 가두리 향수장이 빠진 것처럼 말이 어떻게 전혀 거림이 안 나와버렸어요. 물론 편성이 이제 파워블레이드 반지의 제왕 말이 이제 세기로 졌다고는 봅니다. 그냥 조교는 좋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능력상 한수 아니었다 그렇게 보는데 아마 이 편성에서는 신영철 기수가 다시 한번 뭐 스포트 할 때 조교도 좀 하자가 없기 때문에 13번만 천지스톰 세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스포츠 계통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싸움에서도 마찬가지고 권투나 뭐 이런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능력은 위인데 카운터 한 방 잘못 맞아서 뻗을 수도 있는 게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경마는 특히나 이제 능력마들이 깨지는 거는 전개에서 깨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리를 못 잡거나 그다음에 힘싸움에서 질 경우는 거기서 이미 체력의 50%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약자들하고만 뛰어왔기 때문에 강자들하고 뛸 때 몸싸움에서의 문제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종훈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유미라를 태워가지고 정말 수많은 이 경마 팬들을 맛을 보낸 마필이 이번 샤인 클로버인데 뭐 저도 뭐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를 뭐 축으로 놓고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끝나고 나면 야 역시 미라는 미라구나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예 축을 다른 말로 갔었는데 글쎄 뭐 말이 나빴다기보다는 기수 역량 부족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지금 조교 때도 보면은 마필 컨디션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고 농협 중앙회장배에서 그 강자팀에서 뛴 걸음이 장난이 아닌데 이번에 김동수로 적임기수로 안장을 바꿔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샤인클로버의 능력을 좀 끌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주 이후에 뭐 유미라 기수가 승수가 없어서 승수를 좀 보태주려고 태웠다라는 그쵸. 예.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멘트가 참. 황룡비상도 이게 저는 넣다 뺐다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작전마에 사실상. 근데 작전마로 쓰려면은 말에 능력이 없어갖고 작전마를 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말을 가지고 작전마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800도 뛰었고요. 2016년 1월 2일 토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그리고 1800 2등급 핸디캡 8대 단촐한 접전 구도인데 마리수가 단촐해서 배당이 안 나온 거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입상이 불가한 마필이 거의 한두 두 정도밖에 안 돼요. 대여소뚜가 거의 능력 편차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마리수는 없습니다만 배당이 충분히 동반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고 제가 서울 메인 승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메인 승부에 총력전을 기울인다고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정확한 사연을 갖고 중배당 이상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인기마 두 정도는 그대로 센터링으로 잘라버릴 테니까 잘라내고 중배당 이상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부산 메인 승부 경주 당근어찬진의 관리 복병마로 승부를 던질 테니까 후반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1월 2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경주고리 1800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뭐 조교장이 좀 상당히 추웠어요. 마필 사고도 좀 한두가 있었고 근데 많은 마필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딱 적재적소에 맞게끔 그리고 이미 레이팅 경주는 거기에 알맞게끔 말들이 나와서 조교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아마 5번만 행복의 나라가 인기마로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완식이가 조교도 잘했고 김호마방에서 1번 아이디천하고 두 마리 지금 내놨는데 행복의 나라가 컨디션이 뭐 확실히 좋아요. 직전에도 뭐 늘어난 거리에서 거의 뭐 들어올 뻔했는데 뭐 웬만하면 현장에서 저도 이상이 없다면 이마필 쪽으로 좀 때리려고 하는데 후착본 말들은 상당히 기복마가 지금 섞여 있어요. 액면상 쉽게 접근할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물론 한두 정도는 제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한 마리는 제가 일보의 가치도 없이 짜리고 주력으로 보이는 막과는 기복마 한두가 좋아졌어요. 대부분 토요일 경주 매경주 축막감이 이제 하나씩 보인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 경주도 아마 행복의 나라 쪽으로 제가 한번 때리려고 합니다. 그 한 방에 막권 그 주력으로 때리면 뭐 후반부 경주니까 아주 짭짤하게
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분석이 됩니다. 후반부 꼭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2016년 1월 2일 토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예. 오늘 오전장 서울 3경주가 서울 메인이고 오늘 후반부 부산 6경주가 부산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뭐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진짜 뭐 일요일 날 엄청났죠? 예. 저배당이 거의 없었어요. 뭐 저도 좀 나름 힘들었는데 뭐 고배당들이 진짜 말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놓고 이번 주는 경주가 달랑 12개밖에 안 되니까 말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 4군 같은 경우는 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예, 분할이 돼가지고 지금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적중하기에는 분할되면서 말이 적어지는 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제가 이 부산 6경주는요 왜 메인을 들어가냐면 제가 왜 이 말이 안 나오지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이건 제가 이 말 나오면은 어떤 편성이든 간에 주저없이 저는 메인 승부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왔습니다. 긴 말 필요 없죠?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실전으로 돌입해서 붙어야죠. 붙어야 됩니다. 자, 오전장 서울 3경주가 있었다면 오늘 토요 경마 후반부는 부산 6경주에서 확실하게 승전보를 울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40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구경주는 매번 재미를 보는 말이 한두 가지 나와요. 썬버스트가 나왔네. 뺄 때 빠지고 늘 때 넣는. 그래서 뺄 때 먹고 늘 때 먹는 말. 썬버스트. 두 번을 아주 7월 18일 날 제대로 먹고 7월 18일 아니지. 8월 30일 제대로 먹고 직전에도 제대로 먹고 빼고 29일날 빼고. 네. 근데 이번엔 못 뺍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말은 1400 강자예요. 1400이 강자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편성 요하를 떠나서 1400이 강자다라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김명훈. 자, 6번마 강호시대는 일단은 11월 7일 날 막판에 올라올 때의 걸음이 너무 또 인상적이었고 직전에는 바람은 불 줄 알았죠. 약간. 근데 대전이가 신대전 기수가 저교하다가 오늘 이상혁 기수가 이제 마무리 저기 때 한번 놔주는데 아무튼 좀 의지가 있고요. 컨디션 자체는 지금 계속 살아있는 말이에요. 종반 승부를 어느 정도 빨리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빙 타이밍을 조금만 서둘러서 올라와 준다면 이번에는 편성이 제가 볼 때는 뭐 썬버스 빼놓고 다른 말들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추이 타이밍만 빨리 가져간다면 이번에는 재미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우철 조교사님이 올 상반기에 아마 정년퇴직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가서 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있는 말 중에 되는 말들은 빨리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말입니다. 강호시대가 90점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정원이요. 예, 빠른 출전에 이번 터보제트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왜 빠른 출전을 했냐? 지난번에 그 마무리 조교 때 강도를 올렸어요. 근데 부족했습니다. 2주 만에 나오는데 스마일 어게인과 병합을 하면서 더 강도를 올렸습니다. 점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블랙 트레인이 승부를 걸었습니다. 동일 마주의 마필이에요. 서순배 마주. 블랙 트레인과 터보제트. 터보제트는 선행 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조기의 변화는 왔는데 자 이제 정상주기예요. 정상주기로 완전히 돌아왔고 조교도 할 만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고 나온 건데 자 이번에 선행이에요. 안쪽에서 무조건 선행이에요. 1400까지 그냥 앞장 까서 버텼던 마필입니다. 자, 의지가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2주 만에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이번에 죽어도 무조건 앞에 가서 죽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조교가 이제는 몸에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빠른 말이 1번, 2번이네. 네. 근데 1이 지난번에 참고 탔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밀고 나갈 일 없다면 2가 대시를 네. 해주면은 지금 전적은 사전전에 가렸어요. 그 전에 사전전에는 국삼군 2등까지 그냥 다가리 쳤던 말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 첫 방송 토요일 풀어드렸습니다. 저희는 1호 경마에서 또 부산 서울 경마 마무리 좀 잘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첫 경마회를 제대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에 찾아뵙겠습니다.